자,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보죠? 어제였나? 며칠 전에 보니까 시청률이 20%를 넘었더라고. 얼마 전부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드라마는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소설책을 보다가 드라마를 보는데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설책을 내가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드라마도 재밌지만 소설책을 꼭 봐라라고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 지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소설책에는 송중기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지 소설책에 송중기가 안 나오지 뭐 이러고 웃고 넘어갔었는데, 소설을 드라마화함에 있어서 이제 각본이라는 새로운 어떤 창작의 과정이 필요하거든. 나는 이 각본이라는 게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방향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작가가 본인의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설의 방향성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을 그 드라마에 집어넣었다면 그건 과연 좋은 각본일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몇 가지 예가 있긴 한데, 예를 들자면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차별에 관한 내용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을 배당받지 못하는 여주인공이 그 게시판에 붙어있는 남녀평등 포스터를 찢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는데 너무 뜬금없었거든. 사실 왜 그러냐면 소설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기도 하거니와 각본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자 주인공이나 그리고 여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후려치게 된 면들이 있거든. 예를 들자면 소설 속에서 여주인공은 판사야, 아버지는 대법원장이고, 근데 드라마에서는 검사고 아버지는 검사장이지. 사실 뭐 드라마 배경만 보더라도 일개 부장검사가 이제 검사장의 딸한테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차별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은 좀 흐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성이라서 차별받는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졌었거든.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었다면 억지로 그렇게 여성이라서 차별받는 모습을 넣기보다는 오히려 원작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자 주인공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고, 그리고 지금 티파니 씨가 연기하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직원으로 있는 티파니 씨가 연기하는 레이첼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미국 지점을 대표하는 CEO로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헤지펀드의 CEO거든. 오히려 소설 안에서는 이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뭐 아예 없나,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그냥 극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장인물로서 남성과 여성보다는 그냥 그 능력 위주로 이렇게 서사가 되어 있거든. 거기다 이제 스토리의 방향성도 약간은 잘못 설정되었다고 느끼는 게, 소설도 비슷하지만 이제 순양이라는 그룹 자체가 삼성을 좀 연상하게 하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벌을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서민들을 거리낌 없이 희생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묘사를 해놨는데, 이렇게 스토리 자체를 감정적으로 풀어내게 되니까 소설 안에서 느껴졌던 긴박감 있는 그런 싸움과 머리싸움, 지분싸움, 이런 게 오히려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 앞에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만 봐도 조금은 더 아이러니한 게, 진양철 회장의 막내딸 있잖아, 진화영 대표. 순양백화점을 운영하는 순양유통그룹의 대표. 굉장히 욕심 많고 무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표현이 되었는데, 실제로 소설 안에서는 진도준이 회사를 빼앗고도 CEO로 시킬 만큼 꽤 능력 있는 CEO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있었던 그 단순히 진도준의 엄마를 모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VIP 프라이빗 쇼핑 장면 있잖아. 소설 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진화영 대표가 부잣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VIP 프라이빗 쇼핑을 만들고 진행을 하면서 백화점이 어떻게 VIP들을 운영하는지 진도준에게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여성이고 재벌이지만 오히려 CEO로서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 이렇게 약간은 감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장면에서 이건 왜 이렇게 썼지? 라고 하는 장면이 꽤 많아. 드라마 내에서 나온 내용은 진도준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최양철 회장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진자동차를 인수해서 정리해고를 해서 순양자동차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순양그룹 내에서 탄탄한 자동차 회사 하나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지. 진양철 회장은 정리해고는 나쁜 것이니까 진도준은 인수해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진도준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소설에서의 진도준도 아진자동차를 인수를 하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긴 하지만 목적이 좀 달라.
아진 자동차를 인수를 해서 순양 자동차까지 합병을 시켜가지고 정말 크고 튼튼한 자동차 회사를 하나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 진도준이라는 캐릭터는 소설 안에서 보면은 감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캐릭터야. 왜냐하면 순양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본인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싸워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진항철 회장과의 이런 수싸움이 굉장히 재밌고 박진감이 넘치고, 가족들과의 그런 지분 싸움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부분인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진도준을 선으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재벌들을 악으로 설정해 놓으니까 이게 되게 수싸움이 재밌고 긴박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이 드라마가 되게 단순한 어떤 권선징악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야. 진부한 내용의 어떤 드라마가 되어버리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드라마 후반으로 갈수록 자꾸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유일하게 이제 딱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넘치는 게 이제 진양철 회장과의 어떤 수싸움. 그 목적이 단순히 이제 성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그 돈이라는, 그리고 권력이라는, 순양이라는 어떤 그걸 놓고 싸우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고 좀 파이팅이 있고 좀 재밌지. 이 부분에서 뭐 이성민 배우가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 진양철 회장이 죽을 것 같아. 그지? 그러고 나면 과연 우리가 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나는 그 소설 안에서도 단순히 어떤 권선징악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서 그게 재밌었던 건데, 진양철 회장이 죽고 나면 아마 전형적인 무능한 재벌 가족과의 어떤 권선징악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서 진도준이 가족들을 박살내면서 정의 구현하는 내용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예상을 하거든. 물론 뭐 재미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야. 물론 재미가 있지만 소설만큼의 긴장감과 그리고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영상을 본 사람 중에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사람이 있다면 꼭 책을 보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 왜냐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띵작이거든. 진짜 재밌어. 꼭 책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